다시 여론조사로 갈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 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 민주당 지지율 급락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오거돈과 양경숙을 집어넣죠. 나쁜 SB. 근데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는 금요일 날 나온 갤럽 여론조사죠. 갤럽 여론조사는 완벽하게 양경숙 이슈와 오거돈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예요. 갤럽 최고점 찍었어요. 그럼 뭐냐 그게.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가. 난 그 이야기를 한번 계속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라도 민주당 지지율, 문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자들이 의도가 개입되면 분명히 여론조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항 하나하나라도 그렇게 물어보면. 근데 갤럽 같은 경우는 매주 여론조사가 나오는 여론조사의 어떤 그 돌발성이 없는 상태로 쭉 오는 상황이잖아요. 전화로 해가지고. 문 대통령 지지도가 64% 나왔는데요. 이게 대박. 2018년 10월 둘째 주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율 급락하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바로 목요일 날 나왔어요. 여론조사가. 근데 지금 9주 연속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민주당의 대응이 나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이슈가 딱 왔을 때 굳이 변명하거나 덮으려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모습. 나는 이게 국민들한테 갤럽 여론조사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거 오거돈 시장 같은 그 안 좋은 악재가 터지면 분명히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게 기존의 어떤 관례나 어떤 패턴이었는데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의 그 사안과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분리해서 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이 시민의 의식 자체가 진짜 이거는 좀 자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특히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부러워 죽을 겁니다, 진짜. 지난주 갤럽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요, 62%였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또 2%가 또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론조사의 의도성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요, 그 양경숙 이슈나 오거돈 이슈 등을 예를 들어서 양정숙입니다. 그러니까 양정숙이나 오거돈 이슈를 굉장히 노출을 많이 시키면서 여론조사하면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문 대통령 지지율을 그러니까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그 영향을 받지는 일단 않겠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악용해 먹을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오거돈 이슈가 터지면 내가 실수한 것 같고 내가 욕먹는 것 같고 네. 일반 국민이 그래. 양정숙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공천을 한 민주당 막 약간 바보 같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이 지금 여기 그 지지도에서 보면은 지난주보다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주당 자체가 43%, 미래통합당은 19%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통합당이 지금 19%로 떨어졌네. 음. 그러니까 이것도 통합당 20% 밑으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통합당이 진짜 깊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20%라는 상징적인 숫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0%를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30%가 아니라 20%가 무너졌다는 건 이거는 다른 차원의 어떤 새로운 대책이 없이는 이게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좀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류의 그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 좀 고민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야지 우리가 좀 좋은 나라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대구 경북에서도요 긍정이 53%예요. 찍지는 않았으나 문 대통령 잘하네. 당연하죠. 이런 거고. 지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연령대에서 보면 40대 같은 경우는 74%가 지지하고 있고요. 30대는 72%, 그리고 50대는 64%, 그리고 18세에서 29세, 사실상 20대는 60%,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도요 55%가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여기서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체하고 다시 해야 돼. 오거돈 상황을 청와대가 알고 있어 숨겼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내가 봤을 때는 얘들 진짜 멍청하다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갈 때는 공감해주면 돼. 우리도 봤을 때 문 대통령이 방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주면 된다고.
뭐든지 반대를 하려다 보니까 잘하는 것도 반대해버리면은 쉽게 표현하면 적폐가 되기 쉬운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답답하다 진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정치 교과서에서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정치 교과서에서 나오는 정치의 원론적인 의미와 자신들이 해왔던 과거의 행동들을 비교 분석해가면서 자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내가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것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진짜 이게 사람 취급해 주는 것도 아깝다니까. 이게 진짜 이건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 그러니까 통합당이라는 그 본질에 충실하고 있었던가 정치 행위를 하고 있었던가 안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거래를 해왔던 건가 내가 정치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비리 사건이 제일 많은 동네 아닙니까? 공천헌금 이슈가 제일 많았던 것이고 뭐 이렇게 정치 비자금 문제도 제일 심했던 것인데 그 이면에 그 바닥에 어떤 정서가 깔려 있었길래 가능했던가 그 결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근본에서 고민해야지 지금 대충 수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된 초선 의원들한테 많은 힘을 실어주라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안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들이 하던 대로 하겠지만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짧은 시간이라도 그 통합당에 리더가 없잖아요. 심재철은 임시 리더로 하는 건데 정해야 돼요. 빨리 원내대표가 빨리 정해서 이걸 난구를 수습해야 되고 또 민주당 그 양정숙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보니까 정수장학회 그 부회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개인적인 문제고 숨겼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비난인 거지 민주당이 잘못했다고는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못해도. 그러니까 그렇죠. 예. 팔려면 끝없이 파는 차명은 어떻게 파요? 그러니까요. 차명은 불가능해요. 그 자체로 서류로 드러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속이 빨간 수박인 거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류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 여당이 민주당이 압승할 걸로 예상이 되면은 몰려드는 분라방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공천됐다고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 느끼죠.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 저런 사람이 당선됐는데 이상희 교수 같은 평생 복지운동한 사람은 당선이 안 되니까 화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결정적으로 민주당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있어서 그 국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일 거라고 했는데 또 열어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긴 해요. 20대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법들이 있다. 이런 건데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법사위원회에서. 간단히 말하면은 여가부 장관과 차관이 왔어요. 여성가족부. 근데 여가부 차관이 이제 그 뭐 회의 이런 거를 참석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쟤네들 왜 반대 안 하지? 이걸 들어버린 거야 누군가가. 장재원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누구 보고 하는 지시하는 건가, 뭐 이렇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쟤네들 왜 반대 안 하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야 차관에. 그래서 장관이 계속해서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10번 했다 그러던데. 근데 저는 그 장재원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임위 회의장 앞에 나가면은 이제 굉장히 국회 건물이 길지 않습니까? 양쪽에 하고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상임위 회장 나가면은 바로 그 회의장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그 회의 끝나고 나가면서 이제 차관이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쟤들 왜 반대 안 하지? 칭찬 아니에요, 칭찬?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반대만 일삼던 애들이 선거 지고 나니까 좀 잠잠해졌나 뭐 이런 의도였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하는데 내 말이 국회의원 지가 뭐라고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러 가면서 야 얘들 이상하네. 아니 그런 말 못해? 그러면 장재원은 저것들을 어떻게 조지지? 라고 속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다시 회의 재개하니까 위원장님 고자질 할 게 있는데요. 차관이 욕했어요. 우리들한테 쟤네라고 그랬어. 네. 저
되는 겁니까? 아이고. 진짜 못났어 진짜. 저는 수준 떨어져요. 진짜 아니 그냥 글자 그대로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생활 침해예요. 아니 그냥 들었으면 그냥 차관한테 차관님 그렇게 네. 하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해야죠. 일종의 갑질이죠. 네. 자신들은 선출직이라는 거잖아. 그 갑질이 장제원은 그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일종의 선민의식의 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쟤네들이 진짜 그렇다니까. 이 지난 쟤네들은? 4월에 그 동물국회 때 장제원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국회의원을 밀어 사과해. 아. 국회 직원한테 했던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장제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네 아들은 이 한마디로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 자기 양심을 걸고 찬성 못했다 이번에 그 전국민 지급하는 거. 예. 양심을 걸고란 말에 사람들이 볼 때처럼 다 말해도 너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뭔 양심을 걸어? 국민한테 돈 주자는 게 양심을 걸 만한 일이야? 웃기는 놈들인 거죠. 9명이죠. 9명. 어. 기억해야 돼. 아무튼 그 여가부 차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맨날 반대를 했는데 반대 안 하는 것도 웃긴 게 얼마나 반대했으면 이런 소리가 나오겠냐. 평상시 때. 쟤네들 왜 반대 안 하지? 고마움의 표시. 어, 그냥. 참. 그냥 여기까지 해요. 자